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실적 사이클이 본격화되고 있는 장세 속에서 진짜 주도주를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적 투자 시간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 모셨습니다. 상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수 흐름이 너무 강합니다. 코스피 네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새해 시작하자마자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 네. 우리가 뭐 작년 이맘때만 하더라도 코스피 5천은 꿈에 그리는 숫자였는데 네네. 이미 4,600선을 훌쩍 넘었어요. 네, 이번 5천 상승장 갈것 어떻게 같죠. 보셨어요? 네. 그래서 이번 상승장의 네. 특징은 철저히 어닝, EPS가 주도하는 상승장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게 이제 소위 주가가 오르면 이제 PER, 밸류에이션이라는 게 올라가지 않냐 자연스럽게 네. 하는데 주가가 올라가지만 EPS 또한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PER 자체에 변동이 없이 철저히 EPS가 주도하는 시장. 그러니까 정확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블이 아니다. 버블 우려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차트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준비한 차트 이렇게 보시면 네. 이제 시계열 이렇게 작년 말부터, 그러니까 재작년 말이죠. 벌써 2024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이렇게 PER 추이와 그다음에 코스피 EPS 추이를 같이 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중간에 있는 점은 보시면 점점점이 있는 게 11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보시는 것 같이 작년 8월 이후 파란색, 그러니까 회색 자체가 8월 이후부터 이제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가도 이제 10월 달에 급등을 했었죠. 코스피가 굉장히 가파르게 급등했었는데 그때 이제 PER 파란색이 이렇게 올라가서 이제 한때 이제 PER이 12배, 12.5배 정도까지 이렇게 꼭지를 찍었던 적이 있는데 이때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뉴욕 증시에서 반도체 버블 우려 등이 나오면서 이제 일시적으로 조정을 있긴 했었지만 그 이후에도 EPS가 보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주가가 올랐지만 네. 이 PER 파란색을 보면 재밌는 게 12월 달 들어서는 이제 11배 수준을 등락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10.5배에서 11.5배까지 그렇게 주가가 4,600까지 가는 사이에도 그 선을 지키고 있다. 그러니까 11배 수준만 지켜도 이렇게 4,600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코스피 과거 평균 PER이 한 10.8배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11배 초반이니까 뭐 버블이라고 얘기하기에 좀 거리가 있는 숫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PER이 높지 않은 거를 조금 더 이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2025년 8월부터 주가가 또 급등하면서 올라갔는데 회색선 보면 코스피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PER 자체는 올라가지 않고 파란색이 내려가는 오히려 이렇게 모습을 보이다가 다시 작년 이제 12월부터 이제 4,000선 넘고 4,600선 올라가는데 코스피가 회색선이 올라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선 11배를 넘지 않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네네. 이런 흐름이 철저하게 EPS가 주도하는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포인트 기준으로 EPS가 8월 말부터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다. EPS가 올라가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300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였던 것이 지금은 이제 410. 그래서 EPS가 8월 말 이후 지금까지 무려 30% 이상 급등했다. 이런 것들이 그 중간에 있었던 이제 반도체 현물 가격 같은 경우에 9월부터 11월까지 거의 200% 가까이 올라가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주면서 네. 이번 장세는 철저하게 EPS가 주도하는 상승 사이클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께서는 이번 상승장을 EPS가 주도하는 상승장이자 EPS 주당 순이익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기업이 얼마만큼 버는지 나타내는 지표인데 실적 이익 전망치가 개선되는 업종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다라고 정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곧 말씀드릴 게 이제 대형 성장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반도체라는 것이 전체 우리
코스피 전체 이익의 저희가 30% 이상을 맞아요. 차지하는 압도적입니다. 네, 지금. 압도적인 네.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 중간에 이제 말씀드린 게 EPS가 올라갈 때 반도체 현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갔고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가면서 실적 개선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는 이유도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는 상승 흐름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섹터가 실적, 이익 전망치를 좀 압도하고 있는 장세입니다. 요즘 주가 흐름을 보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기존의 주도주였죠. 우리가 네네. 제일 많이 들었던 단어가 조방원이었는데 네네. 조선과 방산, 원전도 이익 전망치가 좋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래서 조방원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대형 성장주라고 말씀드릴 때 이제 반도체, 조선 방산, 원전이 포함되어 있고 제약바이오가 포함되어 있긴 한데 그 중에 이제 반도체, 조방원 모두 실적 사이클이 가파르게 개선되는 사이클이고요. 다만 이제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코스피 전체적으로 보면 많은 섹터 업종이 있지만 이렇게 반도체와 조방원으로 실적 상향은 굉장히 제한적인 상향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대형 가치주 뭐 지주라든지 자동차들도 실적 개선되고 있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실적이 이끌어가는 장세고 실적 개선되는 업종들이 좀 일부 집중되어 있다. 이런 부분에 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이 이끌어가고 있는 장세이다. 결국에 반도체가 이끌고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인가요? 사실 2026년 올해 시작하고 코스닥 중소형주에 대한 기대도 컸는데 아직까지는 코스피 대형주가 좀 주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흐름이 언제까지 갈까요? 네, 이러한 네. 흐름이 일단 코스피 주도의 실적 사이클이 언제까지 갈 수 있느냐를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올 8월 정도까지는 최소한 EPS 상향 조정이 반도체 주도로 일어날 거다라고 볼 수 있어서 최소한 적어도 이제 상반기까지는 말씀드렸던 대형주 중심의 코스피 중심의 이제 상승 흐름을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실적 사이클 제가 준비한 차트와 같이 조금 연계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이 준비한 자료는 이제 코스피 EPS가 파란색 선입니다. 근데 요게 좀 잘렸는데 마지막에 이제 동그라미가 있는데요. 네. 코스피 실적 사이클이 저기서 멈췄으면 주가는 이렇게 못 갔겠죠. 근데 저기까지 동그라미까지 사실 올라갔어요, 단기간에. 그래서 그 부분이 잘려 있는데 저 오른쪽에 있는 네, 동그라미. 맨 네. 마지막에 있는 동그라미까지 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조금 그걸 그려보시고요.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보면은 이제 무슨 작게 보면 낙타봉오리 같이 진짜 반복되는 약간의 흐름을 보이는데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실적 내에서 반도체 비중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반도체 사이클에 따라서 코스피 실적도 저점에서 고점, 고점에서 저점. 근데 이게 주기적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반도체 실적이라는 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PC나 노트북 그리고 모바일 데이터 센터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클이 시작된 게 한 2017년, 16년부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실적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첫 사이클 때 한 23개월, 그 다음에 이제 고점에서 저점이 한 20개월 정도 하락하는 기간, 그리고 저점에서 고점이 한 15개월, 그리고 다시 20개월 정도 하락하고 다시 19개월 이렇게 보시면 실제로 요 국면이 코스피가 굉장히 상승했던 흐름이고 요게 조정받는 구간이 뭐 2018년이라든지 2022년이라든지 이제 코스피가 어려웠던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는 고점 이후에 2024년 9월 이후에 저점까지 20개월을 내려가야 되는 흐름인데 여기서 세 가지 요소, 모바일, PC, 데이터 센터에서 AI라는 게 이게 작년부터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이클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가 돼서 하락 사이클에서 갑자기 상승 사이클로 작년 이제 8월부터 바뀌었다. 라고 볼 수 있어서 그럼 이제 이 사이클은 어디까지 가느냐, 고점까지 얼마나 더 걸리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추가된 새로운 사이클이라 이제 단원에서 지금 과거의 패턴은 없지만 그래도 이제 반도체 사이클의 과거의 패턴 정도를 고려한다면 저점에서 고점까지가 우리가 짧을 때가 15개월이었고 제일 길 때가 23개월이었으니까 좀 보수적으로 적용을 해서 한 15개월은 가지 않겠냐 라고 본다면 작년 8월부터 12개월 후가 올해 10월 정도가 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되네요.
15개월이니까 이제 네. 1년하고 좀 넘는 기간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코스피가 그렇습니다. 뚜렷하게 실적이 계속 올라갈 땐 좋지만 이게 둔화가 된다라는 말 자체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피크아웃 우려로 이제 조정을 받거든요. 과거에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면 10월에 정점을 찍는다라고 보면 그 이후에는 이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최소한 이제 실적 피크아웃 우려가 부재한 상반기까지는 이 반도체가 주주하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대형 성장주 그리고 코스피 주도의 상승 흐름이 네.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여지는 이유입니다. 이익이 개선되는 대형 성장주의 상승 랠리는 올해 상반기 더 나아가서는 10월까지는 좀 이어질 것이다. 내 포트를 그렇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대형 성장주도 당연히 가져가야겠지만 대형 가치주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뭐 대형 가치주도 먼저 좀 말씀드리면 뭐 최근에 이제 작년 말부터 관세 협상 이후부터 실적 전망 자체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데서 주가가 이제 기대감이 돌면서 먼저 반응한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 가치주를 먼저 좀 말씀드리면 ROE 전망 추이가 차트 좀 먼저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은 과거 평균 수준에서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치주다 보니까 코스피 대비 한 2.0%포인트 낮은데 아직도 여전히 그 정도 낮지만 다만 대형 가치주 중에 일부 자동차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작년에 워낙 오래 쉬었기 때문에 이제 PBR 밸류에이션으로 본다면 과거에는 한 20% 정도 15% 정도 코스피 대비 할인됐다면 지금은 20% 정도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아졌는데 그 이후에 보시면 ROE 전망치 추이를 나오는데 이제 코스피가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또 대형 가치주도 12월 달에 들어보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주가가 올해 들어서 선행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이제 지난주까지 기준으로 연초 후에 코스피 한 8% 정도 오르는 사이에 대형 가치주도 한 10% 정도로 이미 주가가 이제 오늘 반영을 하고 있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현대차 등 여러 대형 가치 종목들이 반등하는 것이 이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장세의 특징은 뭐 성장이냐 가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EPS가 어디가 개선되느냐, 이익이 어디가 개선되냐 이 부분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대형 가치주 그동안은 좀 비중을 줄여놨겠죠. 이제는 좀 채우면서 가져갈 필요가 있는 업종이다, 스타일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무님께서 계속해서 투자 전략을 강조해 주실 때 EPS, 그러니까 이익, 실적이 어디가 개선이 되는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내 포트를 짜야 된다라고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끝으로 결국에 내 포트는 그러면 대형주 위주로 상반기까지 끌고 가면 되는 겁니까? 투자 전략 세워주시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네. 이제 바벨 전략이 좀 바벨 필요하다라고 전략이.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중심축에는 이제 대형 성장주, 말씀드렸던 반도체, 조방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대형 가치주, 자동차, 지주, 금융지주들이 있는데, 네.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익이 한창 개선되고 있는 거고 대형 가치주 같은 경우에 이익 개선 기대가 이제 막 높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두 축의 바벨 전략이 좀 필요하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 성장주 중에는 이제 연초 들어서 주가 추이를 본다면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그런 반도체 중심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산주도 이제 조방원 중에 하나인 방산이 1월달에 이제 부각이 되면서 하나로 에어로스페이스도 강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 이런 점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고요. 대형 가치주 중에서는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자동차, 현대차의 주가가 이제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외에 제약바이오 중에서도 셀트리온 그 다음에 네, 삼성물산 등 지주사들까지 최근에 이제 이익 전망 개선에 따라 주가가 선제적으로 반응하고 있기 때문에 대형 성장과 대형 가치주 중심의 바벨 전략이 당분간 좀 네.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의 시간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심에는 당연히 반도체 넣어야 될 것 같고요. 조박원 중에서도 방산, 제약바이오, 지주 안에서도 굵직굵직한 대형주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김중원 현대차증권 상무와 오늘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